자, 잘 쉬셨죠? 네. 21번 보겠습니다. 마의 등기법인데 이제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회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전에 을회사로 흡사병된 경우에는 갑회사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을회사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보존 등기할 자격은 최초 소유자 보존 등기할 수 있고, 원칙은 최초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자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포괄 승계인에서 보존 등기할 자격 인정을 해주는데, 포괄 승계인의 범위는 2명이 더 있죠. 한 명이 회사병한 경우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괄 유증받은 경우도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건 또는 회사병을 하던 포괄 유증이 또 직접 보존 등기하는 거지, 갑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사병도 회사병이니까 어떻게 등기하는 거예요? 을회사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거지, 갑회사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1번 틀렸습니다. 근데 최초 소유자가 또 공유일 때 등기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나요? 공유일 때는 전원 명의가 원칙이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은 1위는 전원 명의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 등기할 때 첫 번째 주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럼 최초 소유자 보존 등기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누구? 이전받은 자이지만 이전받은 사람 가능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이전받은 자이지만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요거는 뭐만 대상? 토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여기 1번 주문 해당 내용이다 보니까 1번의 경우는 잘못된 말이고, 2번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이전받은 자이지만 국가에게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고요. 세 번째, 미등기 토지가 공유의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전원 명의 가능하되 지분만은 등기할 수가 없고, 네 번째, 판결에 의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이 반드시 확인 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판결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가능하니까 맞고요. 5번이 해당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판결에 의해서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미등기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미등기 토지가 있는데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등기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죠. 보존 등기 실행을 하게 되면 등기부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제 등기된 부동산이 됐는데 어떤 등기 통해서 등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존 등기 때문에 등기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보존 등기를 통해 만드는 등기부가 얘가 지워지는 순간 등기부도 폐쇄가 됩니다. 그럼 토지는 이때 등기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뭘로 바뀔까? 미등기로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어렵게 집을 샀거든요. 집을 사 유주택자가 됐죠. 이제 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다시 뭘로 바뀌어요? 무주택자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가 보존등기를 통해 등기부를 만들었는데 보존등기를 지워버리면 등기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폐쇄가 되는 겁니다. 얘 때문에 만들어 등기부, 얘가 없어지면 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뭘로 바뀔까? 미등기로 바뀌니까 등기를 또 하려면 소유권 보존등기 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지문 참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더라.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되더라? 폐쇄가 된과 동시에 등기부가 없어지면 다시 미등기로 바뀌니까 또 등기하려면 보존 등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참 잘 나오는 지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본 적 있어요? 문제 풀 때 했거든요. 문제집에서 다 제 기억에는. 자,
보조등기 실행합니다. 자, 아직 노래 부르면 돼요. 그냥 보조등기 실행했죠? 등기도 만들었어요. 어떤 등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소유권 보조등기 때문에. 얘 때문에 만드는 등기부가 얘가 없어지면 등기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등기부 없어졌다는 얘기는 토지는 남아있고 등기부가 없더라. 다시 뭐가 됐던 얘기예요? 미등기니까 보조등기 또 할 수밖에 없다 해서 5번 지문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보조등기 문제 나올 때. 그 다음에 22번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하여야 할 인감 증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았나요? 인감증명만 나오게 되면 빨리 떠오를 말이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 넷이라고 배웠나요? 인감 내라고 배웠나요? 둘 다 내는 게 의무 규정이고, 소유권 이외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고 인감은 제출할 필요 없더라. 기억나세요? 단 정보가 멸실되어서 잃어버려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의 확인 서면을 가져온다거나 또는 공증서 부본을 내는 경우는 이때는 인감을 대신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정보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만 낸다 기억하시고, 또 멸실해서 직접 출석하는 경우도 하나 있었네요.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던 얘기죠. 인감 필요하지 않다고 배웠으니까 자꾸 노래를 불러내야 됩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되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묶어놔야지만 이게 대화가 됩니다. 1번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인감을 가져와야 한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이건 뭔가요? 일로 봐야 되죠? 소유권 유해자. 그럼 근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첨부가 들어오면 인감을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맞았고, 세 번째가 법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인감을 첨부하면 된다. 맞았나요? 맞았죠? 법인이나 외국회사가 등기 의무자의 경우는 대표자 인감 내라고 배웠으니까. 아니에요? 법인이나 외국회사가 등기 의무자일 땐 누구 인감? 대표자 인감 내라고 배웠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 인감을 내라고 배웠으니까 개인 인감, 대표자가 내는 거 맞습니다. 4번의 경우 답은 굉장히 쉬웠는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고 다른 용도가 매도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매매계약이 깨지게 되면 매도용이 지상권, 저당권 사용할 수 있어도 지상권을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매도용이 지상권 등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각하하는 것이 아니니까 4번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장과 등기 원인정보상의 인장이 다른 경우에도 등기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 등기 원인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서.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엔 매도인, 매수인 누가 인감 찍어야 돼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하나, 둘, 셋. 둘 다 찍을 필요 없습니다. 분류식행이니까. 그럼 당연히 매매계약서에 나오는 도장이랑 인감이 틀리다고 등을 각하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인감은 왜 내게 있느냐? 신청서에 찍은 도장 확인할 목적이에요. 어디 찍은 도장? 신청서에 찍은 도장. 그 인감이 본인께 맞나 확인하려고 인감증명 내게 한 거예요. 그럼 매매계약서엔 인감 찍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민법이 아니라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거래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누가 인감 찍으라고 배웠어요? 거래계약서에는 아무도 인감 찍을 필요 없잖아요. 당사자는. 왜? 인감 찍어라 그래버리면 민법이랑 어긋나 버리니까. 민법은 분류식행이라고 못을 박아버렸는데 하위법에서 인감 찍어라 그래버리면 요식이 돼버리니까 찍으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고,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분류식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 양식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표준된 서식만 권장할 수 있을 뿐 양식이 없잖아요. 계약서 만드는 게 어려워서 안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라 계약서 만들어버리는 순간 민법이랑 어긋나 버리니까 계약서를 안 만들고 표준 서식만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 도장 틀렸다고 등기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요. 그래서 4번 잘못된 말이에요.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각하죠. 신청서 등기 의무자 인감 찍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신청을 전자신청할 인감 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신청 도장 안 찍는 인감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매매계약서에는 뭘 찍어도 돼요? 이거 찍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인감이라고 하면 난리 나게 마누라가 인감 놓고 가 그러면 어떤 손가락 빼주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감은 신청서에 찍는 거예요. 등기 신청서에. 근데 서면 등기 신청할 때 인감을 도장을 내겠지만 찍고 내겠지만 전자 신청 도장 찍는 경우가 없으니까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이 흘러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자, 그다음에 23번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근저당권자이고 등기 권리자가 근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채권의 감액이라는 얘기는 더하기 입장, 빼기 입장. 빼기 입장이죠. 이 집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자 그림 그리셔야 돼. 본인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에 저당권에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고서 저당권을 처음 설정 등기할 당시에 저당권자 입장이 권리자 입장인가요? 의무자 입장인가요? 설정할 당시는 권리자 입장이 되겠죠. 반대로 저당권을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여기 권리자 의무자 기본 개념인데 이제 그럼 권리자의 개념은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가니까 더하기 입장, 빼기 입장. 더하기로 예시라고 그랬고 말소 등기는 지워지고 없어지니까 빼기로 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잡아놔야지 안 헷갈려요. 채권액을 증액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증액하게 되면 일로 오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증액에 대해서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감액을 하게 되면 감액은 더하기 빼기. 빼기로 가겠죠? 이제 일로 가는 겁니다. 감액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설정자 권리자로 가는 거죠.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증액 감액으로 이해 더하기 빼기로 이해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저당권자가 권리자. 오케이?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더하기 빼기. 빼기면 저당권자가 의무자. 전세금을 증액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전세권자가 권리자. 전세금 감액은 빼기 전세권자가 의무자. 기간 연장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전세권자가 권리자. 기간 단축은 빼기 전세권자가 의무자를 잡아놔 안 헷갈리지 그거를 증액감액까지 외쳤다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 못하니 이것도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로 잡은 다음에 증액은 더하기로 감액은 빼기로. 그럼 지금은 더하기 빼기 감액이니까 빼기면 일로 오겠네 노란 색깔로. 그러면 저당권자가 누가 돼야 되고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된다. 맞았나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있어서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없다. 맞습니다. 채무자 등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한테 있는 거지 채무자 등기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3번 질문처럼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경우 새로운 채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등기 신청인도 아니고 의무자가 될 수도 없으니까 인감은 필요 없는 것이고 채무자가 바뀔 때 인감 낼 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인감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은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효력을 증축된 부분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증축이 있는 경우는 증축 등기만 끝나게 되면 당연히 미치는 거지 저당권은 변경 등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됐고요. 5번의 경우 채무자 혹은 채권자가 수인일 경우라도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채권액은 나눠 기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24번 전자신청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은 보정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자상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보정 공고 없이 바로 각하해야 한다. 틀렸죠? 전자상 보정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재량상이니까 바로 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1번 틀린 말이고 2번 전자신청은 자연인의 경우 사용자 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내국인, 외국인 둘 다 가능하니까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서면신청과 같이 대리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틀렸네요.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만 제한하니까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전자신청에 취하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하여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맞는 것은 4번이네요. 전자신청을 하건 취하를 하건 보정을 하건 전부 다 본인 인증 거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사용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한 경우라면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전자신청은 인만 가능해요. 자연인하고 법인까지 가능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전자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못할까요? 인이 아닌데 왜? 자연인은 전자신청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자연인은. 법인은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돼야 됩니다. 그럼 법인은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뭐만 발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자증명서만.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니까 등록도 못하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증명서도 안 나오다 보니까 전자신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청은 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고 4번만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등기관의 다음에 처분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가번이 유치권을 등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각하하였다. 잘했나요? 예, 그럼 가번 들어가면 답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나번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기입등기 촉탁을 수리하였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잘못한 것이므로 나번은 잘못된 겁니다. 다번의 경우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완료한 등기를 발견하고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이것도 잘못한 겁니다. 위정은 어디로 갈까요? 직권 말소한다는 얘기는 29조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9조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개가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위조하는 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쪽에서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야 돼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인감을 빼먹은 경우 필요한 서류 빠졌네요. 그죠? 이것도 각하. 서류 빠졌으니까 인감은 유효기한이 몇 개월? 그럼 3개월. 3개월이 경고한 것도 빠진 거로 봐요. 그 다음에 위조한 인감이 들어와도 이것도 빠진 거로 봅니다. 다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럼 서류가 빠진 걸로 본다는 얘기는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29조 9, 9번째입니다. 그럼 각각 사유가 총 11개가 있는데 등기 실행된 이후에 직권 말소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직권 말소하니까 요거는 각각 사유 중에서 29조 9호로 인정하다 보니까 등기 실행이 된 이유는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위조된 서류는 뭐로 간다고요? 서류가 빠진 걸로 가는 거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도록 보는 것이 아니어서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말이고 라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이건 잘했네요. 가번하고 가라 두 개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옳은 것은 옳은 것 고르셔야죠. 답은 너다요. 너다. 뭐라고요? 나다 그랬으니까 나다 그랬으니까 너다. 그래서 나다가 답이죠. 나다가.
아니, 가라가 잘못된 거죠? 옳은 것은. 아니면 쏘리. 자, 가라. 그래서 두 개가 옳은 겁니다. 너다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6번. 아유, 이제 맛이 갈 때가 됐네요. 자, 처분자 능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처분자 능기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처분자 능기를 할 수 없다. 맞았나요? 권리 일부가 뭐고 부동산 일부가 뭘까? 자꾸 나올 말이 이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부동산 일부란 말을 듣게 되면 빨리 배운 거 떠올려야 돼. 부동산 일부란 말은 방한칸 세 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다. 이 두 가지만 가능해요. 다른 거 일치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이건 저당권이건 압류이건 가압류 다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등등등은 다 허용을 못 해요. 이거랑 정반대 개념이 공유지분은 여기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공유지분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공유지분을 다른 말은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이꼬로 소유권의 일부라고 부르고 소유권이 권리인가요? 권리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일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권리 일부, 소유권 일부, 공유지분 다 똑같은 말 뜻이니까 공유지분에는 압류 들어올 수는 있죠? 하지만 부동산 일부는 압류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1번 질문 맞는 말이고 2번의 경우 등기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집행법원은 상속 등기를 대위로 촉탁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세금 받을 관공서 채권자가 되고 상속인 채무자가 되므로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맞고 세 번째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권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그 등기 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가처분은 어떻게 들어온 등기예요? 법원이 촉탁 들어온 등기죠? 촉탁으로 등기 끝난 이후에 여러분이 저희 집에 가처분 가압류한 게 있는데 촉탁으로 등기 떨어진 이후 이사 가시면 주소가 바뀌겠네요. 여러분 주소, 그 주소 변경 등기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처분제한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실행을 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처분제한 등기는 을구의 부기등기로 하여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일명 처분제한 등기는 옛날에 뭘로 기억하셔라? 형사. 뭐라고요? 형사. 다른 말로. 그래,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형사가 하는 일은 범인을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갑구, 을구. 소유권은 갑구, 을구. 갑구. 그럼 소유권을 압류, 가압류할 때는 갑구로 가는 거예요. 갑구의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압류, 가압류할 때 을구로 부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따라다니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전직이 형사니까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경찰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만 짭사라 그런다. 그래서 예전에 노원의 저 옆에 강의할 때 진짜 그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서 갑자기 경찰이 뭡니까? 짭새가 갑자기 머리를 푹 숙여가지고 나중에 그 직업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 말 한 거 기억나세요? 네, 자꾸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어먹고 새로운 거 들어오고 해서 자꾸 밀려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법원 촉탁으로 실행이 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 경매 불허가로 인하여 말소 등기라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도 촉탁인데 경매는 무조건 낙찰받았다고 허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전세권자가 1억이란 돈이 있고 2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얘도 1억이 있는데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가서 경락대금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떨어나가죠? 아닌가? 경매 들어가면 20% 유찰될 때마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경락대금이 1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대금이 근데 문제는 경매를 건져 얘가 경매를 때렸을 경우에 경매를 건 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죠? 근데 1억 누가 다 가져갈까? 비용 공제하고 전세권자 얘가 다 가져가겠네요. 그럼 경매를 건 자에게 돈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잉여액이 없잖아요. 이건 자동 불허가요.
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매를 건 자에게 잉여에게 남아야지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6차까지 경매 가서 1억짜리 경매 한번 유찰되면은 8천만 원, 또 유찰되면은 1,600 빼니까 6,400만 원. 계속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에 그거 집 샀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경매를 건 자가 누구인지 그거 파악하셔야 돼. 얘가 돈이 남아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은 자동으로 가요. 허가 안 나오니까 내가 낮게 서 낙찰받아 좋아할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 걸 때는 얘가 가져갈 돈이 있죠. 1억 플러스 경매 비용 플러스 알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알파가 얘한테 떨어질 돈. 그래야지 허가가 떨어지는 거지. 이 돈이 안 나오면 자동으로 가요. 이게 경매법 660조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못 모르고서 한 3억짜리 집이 신나게 떨어져가지고 한 6천만 원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아싸가 우리 6천만 원 쓰고서 낙찰받았다고 좋아하죠. 알고 봤더니 경매가 10원도 안 남았네. 이거 자동 물어봐요. 기운만 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허가 떨어지게 되면 경매 어떻게 들어왔으니까 촉탁이니까 끝나도 전부 다 촉탁 말소되는 것이므로 5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경매란 말 튀면 뭐 어렵게 이해할 거 없어요. 경매란 말 나오면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냐 괜히 경매란 말 나왔는데 뒤쭉 읽다가 뿅 가요 그냥 지문에. 그럼 날라간 거예요. 경매란 말 딱 나오면 이거 촉탁에다가 딱 감 잡고 꼭 찍어야 돼 그냥. 그리고 답 떨어지는 거지 그냥 지문 읽다가 오류에 빠져요. 그러지 마시고 경매는 뭘로 시작하더라?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만 기억하고 들어가시고 경매, 공매, 매각 다 촉탁이에요. 네, 27번 가등기와 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의 신청 정보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신청서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아서요? 틀렸어요? 예? 아니 옛날에 배운 것만 더 기억하면 돼요. 가등기 할 때는 딱 하나만 가져와라. 토지거래 허가증만 가져와라.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가등기 할 허가증 가져온대요. 농지취득 자격증 필요 없대요. 그럼 이거 맞는 말이고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가등기 할 땐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가져오더라? 자꾸 외쳐야 돼. 토지거래 허가증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보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가등기도 양도한 경우 이전 등기 할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가등기 이전은 당연히 보기등기로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 내용이고요. 세 번째 등기관에 의해 직권 말소된 등기 회복은 등기관 직권에 의하여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회복하는가의 기준은 어떻게 말소했냐 기준이에요. 공동 신청을 통해 말소한 건 회복 등기도 공동, 단독은 단독, 직권은 직권, 촉탁은 촉탁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직권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만 뒤로 밀리게 돼 있으니까 4번 잘못된 말이고 양립할 수 없는 게 직권 말소예요. 5번의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나 가등기 이전 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는 각하하지 않는다. 가등기도 가압류할 수 있고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을 막기 위해서 이전 금지 가처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되 못하는 거 하나 있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거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판결에 의한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번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았네요. 이때에는 확정증명 이외에 송달증명도 첨부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확정증명서까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송달증명서는 필요가 없어요. 옛날 2007년도까지는 송달증명서를 내게 했는데 법을 개정해서 낼 필요 없다 해서 확정 판결하고 확정증명서만 넣으면 됩니다. 확정증명서가 뭘까요 그러면? 판결문이 아니에요. 판결문이 판결정문이라는 말 쓰는 것이고 확정증명서는 그게 아니라 자
앞에 두 분 계신데, 제 판사, 오케이? 원고 피고예요. 기분 나빠요? 한번 해보겠다는 지금? 자, 원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한테. 근데 제가 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내렸어요. 판결 선고한 날은 오늘 9월 8일인데 선고를 오늘 내렸다 오늘 확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확정되는 것은 민사재판 2주가 지나야 돼요. 항소가 들어오면 2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항소할 길 안 했을 때 항소 안 한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확정증명이라는 것은 이 기간이 지나서 이제 항소가 안 들어온 게 법원이 확정증명을 떼주는 거예요. 확정됐다고서. 근데 항소가 들어버리면 2심 올라가는 겁니다. 2심 올라가서 또 원고 승소 판결 때린 경우에 또 상고 들어올 수 있겠네, 대법원에. 또 상고 들어오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됐다는 얘기는 항소할 기간이 지났다거나, 오케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게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 확정 판결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선고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야지 확정됨으로 이 증명이 들어올 때 확정된 내용을 등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고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증명까지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달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대법원 예규 개정하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1번 틀린 말이고, 이번의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판결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공정, 증서도 포함한다. 틀린 말인데, 판결을 등기할 때는 단독 신청할 때 가져갈 서류, 판결문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결하고 뭘 가져오래요? 확정, 증명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까지 포함을 해줘요. 조서 포함을 해서 조서의 경우도 확인조서, 일락조서, 등기신청 다 단독 인정해주는 반면에 반대로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인 사무실 받은 공정증서 있죠? 줄여서 공증받은 거, 이거 단독 신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를 받은 경우 단독 신청 못하게 돼 있으므로 이것도 단독이 안 되는 거예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줄여서 판결, 조서까지만 가능하고 공정, 증서나 가집행, 선고 단독 신청이 안 되므로 이번 지문도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승소한 원고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피고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가능할 뿐 패소한 사람 등기할 수 없으므로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소송 결과 원고 갑이 피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화해 조서상에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화해 조서를 작성했는데 그 안에 당사자가 아니랍니다. 그럼 등기할 자격은 없으니까 4번이 맞는 말이고, 5번이 판결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 일자는 판결 송달일을 원인 일자로 기재해야 한다. 판결일 경우는 언제 적어야 돼요? 판결 선고일을 적으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판결 선고일을 기재하는 건 확정일자도 아니고 송달일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에요. 이행 판결은 무조건 언제 적으시라. 판결 선고일입니다. 이거 강조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 다음에 29번. 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상권의 경우는 객체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 푼다고 옛날에 배운 게 있었는데, 지상권의 경우 등기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은 목적이랑 범위를 적어야 돼요. 지상권의 경우는 뭘 적으시라고요? 목적하고 범위 얼마큼인가를 적는 것이 기재 사유고, 객체의 경우는 지상권의 경우는 이중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권 두 번 설정하지 못하니까 지상권 두 개가 안 돼요. 그래서 과거 이중의 소유권,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더라. 그 다음에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겠네요. 이때는 도면을 첨부해서 범위를 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유주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등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농지 설정할 수 있을까? 농지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가 되겠죠? 농지 못하면 전세권이에요. 지상권이 아니라.
현재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땅에 대해 지상권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가능해요. 아니 저것도 어떻게 가능하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된 게 있다가 건물만을 매매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에 건물을 취득한 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라고 배웠으니까 건물만 사면 당연히 지상권 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확정기간이 가능해요? 불확정이 가능해요? 확정기간도 가능하고 불확정기간도 가능하더라. 존속기간을 100년을 정해도 무방할 것이고, 불확정기간에서 산에다 철탑 세워둔 다음에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기간 정해도 무방하다 해서 이게 지상권에 나오는 시험 지문이에요. 문제 여기서 나와요. 지상권.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세부지 마실 부분이고, 요거랑 같이 볼 것이 이제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의 경우 토지의 공중이나 지하를 이용하는 권리가 구분지상권인데, 얘를 등기할 당시에는 목적하고 범위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입니다. 근데 일반 지상권하고 차이점이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만 구별하시면 돼요. 첫 번째, 목적을 기재하게 되면 일반적인 지상권의 경우는 건축물, 공작물, 수목이 목적이 되겠지만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으니 요거 하나 빠져야 되고, 또 하나 빠지는 것이 범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토지 일부의 도면이란 말 나오는데, 구분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를 이용하다 보니까 도면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적도 몇 차원 도면? 2차원이니까 공중 표시 못하겠죠. 그래서 범위만 적으면 되는 거지 도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일반 지상권은 이중 설정이 안 되는 게 차이점인 반면에 구분지상권은 범위가 다른 경우는 공중과 지하에서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구분지상권이에요. 구분지상권 문제 나오게 되면 3개로만 나와요. 이중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수목은 돼요? 안 되죠? 도면 첨부하나요? 안 해요. 요 3개로만 나와요. 시험문이. 요 3개만 잡아놓으시면 구분지상권은 빠져나갑니다. 그럴 경우 1번의 경우에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 일부일 때에는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지상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지상권도. 세 번째, 존속기한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존속기한 100년도 가능하고 120년, 200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에 미치는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을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요건 이중도 가능하네. 구분지상권은 맞는 말이고, 5번이 구분지상권에 있어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나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순수에 의한다는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은 순위 확정적 효력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이게 순위 따지는 기준이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실제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다. 이 중에 소유권, 이 중에 지상권 등기 못하는 것을 후등기 저지력 맞고요.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청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추정력 가등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고요. 4번은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라는 효력이 존재하므로 등기된 권리 및 부동산 표시의 등기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추정력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추정력이라는 것은 어떤 등기만 인정하느냐? 얘는 권리의 등기만 인정하게 되고 표지부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인정해, 요거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만 인정해 주겠대요?
권리관계만 인정하는 것이고 추정력이 나오는 것은 민법이나 등기법에는 명문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없고 판례가 인정한 것이 추정인 거지 얘는 법이 인정한 효력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군데가 틀렸네요. 명문의 규정은 없고 표제부 인정하지 않는데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우리 예전에 배울 당시에 일로 와야겠다. 일로 와서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올구가 있을 경우에 토지 등기부는 기재할 사유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하겠네요. 소재가 상계동, 지번이 50번지, 지목이 대, 면적이 100으로 나와있다 가정을 하고 이 토지의 소유자가 A로 등기되어 있고 저당권이 채권 1억이 등기되어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 보고 뭘 느끼겠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토지 등기부 표제부상 보니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죠? 그럼 표제부를 보고 느끼는 것은 이런 토지가 있다예요? 있을 것이다요? 이건 있다예요. 있다로 확정이 돼버리는 것이고 확정시켜놓은 상태에서 A가 등기되어 있죠? 갑구에. 그럼 A는 주인이다. 주인일 것이다. 이건 주인일 것이다지 주인이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주인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뭔 소리냐? 내가 주인이야 라고 B라는 자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B가 자기가 소유로 주장을 했는데 얘가 누구냐? 경락인이에요. 경락에는 등기 안 해도 대구 완납하면 취득하잖아요. 그럼 등기부서 A지만 얘가 주인이 돼버리면은 얘는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로 확정짓는 게 아니라 A가 주인일 것인데 갑자기 B가 내가 주인이라고 얘가 주장을 합니다. 그럼 주장하는 자 스스로 어떻게 해라? 입증해라요. 입증해서 대금 완납증 가져오게 되면 얘가 주인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지으면 안 되니까 A가 주인일 거라고 추정만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추정해서 지금 난리 난 거 있죠? 낚싯배 돌고래고 뒤집어져서 8명 실종 상태 아니에요. 8명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을 것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은.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시험 강의 중강 치고서 20일날 바다낚시 가려고서 얘기했더니만 우리 마누라 구명조끼 2개 입어 그러더라고요. 왜? 몸이 크니까 하나로 안 돼. 2개 입고 버티라 그러던데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웃기를 자. 우리는 2개를 입어요, 2개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참 원래 배 사고 나면 잘 죽질 않거든요. 아니 한참 떠 있으니까. 근데 그 사태 보니까 또 배 타고 탄다고 이름 적어놓고 배 안 탄 사람이 거짓 증언했더만 또 그거. 사고 나가지고 전화해봤더니 배 잘 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해양경찰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가 탄다고 배 타기를 한 사람이 전화 찔러보니 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술 먹고 잠자고 있는데 지금 배 사고 나냐고 물어봤더니 배 잘 가고 있다고 그러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양경찰에 안 나간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구조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참 우리 태안간 낚시 가면은 신분증이랑 대조 다 하거든요. 신분증 대조하고 얼굴 확인하고 인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구명조끼 안내 보면은 낚시 선장이 영업정지 먹으니까 막 입히고 또 장비들이 다 구명조끼 입고 나가니까 구명조끼 입으면 떠 있거든 일정한 기간.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익사라 죽은 게 아니라 저체온증.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참 배사고가 나면 왜 빨리 죽질 않으니까 구조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전화 잘못하는 바람에 많이들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자꾸 이 사고 내면 안 되는데 자 어제 우리 여긴 보자고요. 사고는 사고고 일단 자격증 따는 게 우리는 우선이니까 자 표제번호 추정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아시겠죠? 왜 인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추정료가 어디 나온 규정이에요? 판례가 나오는 거 법의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잘못된 말이고요. 5번의 경우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동산 시효취득은 점유라고 있는 자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이 뭐예요? 20년 동안 점유하고 등기하면 취득하죠. 이게 원칙인 반면에 다만 선임 무과실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10년만 지나면 취득하니까 마치 취득하는 모양새가 시간만 지나면 취득하는 게 뭐랑 똑같더라? 동산에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게 바로 점유적 효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내용은 1번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취득하는 자 국가와 지자체 빼고 다 내야 돼요. 학교이든 영농조합이든 불문하고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말이고 누구만 안 낸다고 취득하는 자가 국가와 지자체만 면제해 주는 거예요. 관공서다 보니까 그거 외에는 영농조합 법인 그 다음에 학교 불문하고 다 내야 됩니다. 1번 답이고요. 두 번째, 농지의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인데 이것도 뭔 말이냐? 농지를 취득할 때 공유인데 공유지분을 초과했다 그랬죠? 이제 하나의 농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농지에 대해서 A와 B 둘이서 공유인데 지분 2분의 1씩 등기돼 있어요. 등기되어 있는 나중에 공유물을 분할할 당시에는 A, B 둘이서 분할하면서 지분이 3분의 2, 여기 3분의 1로 지금 등기를 분할해 버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300평이라면 3,000평이 있었는데 그럼 반씩이나 1,500평씩 분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2,000평, 여기는 1,000평 이렇게 분할해 돼 버린 겁니다. 그럼 지분이 바뀌었죠? 초과 감소가 됐잖아요. 이때 별도로 농지 취득자격증을 첨부할 것이냐 첨부할 필요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 지분은 바뀌었지만 사람이 바뀌었나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럼 사람은 똑같으니까 새롭게 취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첨부할 필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은 첨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원칙은 다 발급받는 게 원칙이지만 누구만은 빼주겠다. 국가와 지자체는 빼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인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니까 두 개가 가름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농지의 매매 이야기에 의한 가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았나요? 아까 가등기 할 때 뭐만 가져와라? 토지거래 허가만 가져와라. 그럼 가등기 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할 필요 없다. 맞았네요. 그 사이 잊어버렸어요. 아까 이런 된장맞을 가등기 할 때 뭐만 받아와라? 토지거래 허가만 받아오라. 그렇게 떠들고 지금 와서 농지 취득세 내야 되니까 내야 되나? 자, 하나만 가져오면 돼. 가등기 할 때는 뭐만? 토지거래 허가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가등기에다 농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 말이 하고 싶어서 또 크게 얘기해봐요. 크게. 네. 네. 아니야. 상속은 안 가져가요. 상속은 면제 일단. 예,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왜 이거랑 무슨 관계? 상속이랑 저 가등기 하는 건데. 아니 괜히 남의 다리 긁지 마시고 자 가등기 할 때 일단은 가져갈 필요 없다요. 아시겠죠? 상속도 면제예요. 그 다음에 32번. 난 뭐 굉장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잠깐 방송사고 있습니다. 자, 네, 직권에 의한 등기 경쟁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면 상속은 안 내고요. 유증도 포괄 유증은 안 내요. 근데 특정 유증은 상황이 바뀌어요.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상속인이 받을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는 자가 받을 수도 있어요. 특정 유증. 상속인이 받은 사람은 또 안 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특정 유증 받으면 그것도 내야 돼요. 그래 이 농지법상 내고 안 내고는 이거 농지법상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 제가 농지 취득자 좀 받고 한번 강의하면 이 농지법 강의하는 게 모양새 돼버리니까 우리 공법 누군가요? 이동 교수님한테 가서 누구라고요? 네, 자,
그 잘 배우시고 그걸로 푸는 겁니다, 문제. 자, 그래서 이제 32번 직권에 의한 경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면 1번 등기에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한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허가 받고 경정하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경정부터 한 다음에 사후보고예요. 뭐라고요? 경정부터 먼저 한 다음에 사후보고로 개정시켜놨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말이고, 두 번째, 등기관은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지금처럼 보고하고, 뭐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보고하고 권리자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 되고 1번이 틀린 말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위 2의 경우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작년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권리자 의무자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틀린 말이에요. 전원이 아니라 한 명만 통지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통지 받는 입장이죠. 오케이? 소유자는 받을 때는 공동대로를 이해하시면 돼요. 민법 공부할 때. 의사표시 할 때는 여러 명이 다 같이 가라. 받을 때는 1위만 받아도 문제될 건 없으니까 통지받는 1위만 받아도 문제될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이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한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제 승낙서가 들어와야지만 경정할 수 있으므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직권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대위 채권자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도 알려줘야 되니까 통지하게 됩니다. 맞고, 틀린 것은 1번이에요. 경정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필요 없다. 맞았나요? 등기필 정보 언제 가져오라고 배웠어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는 크게 공동 신청하고, 아니 그 예쁘게 대답하지 마시고 크게 대답하시라고요. 자, 공동 신청하고 크게 말해야죠. 이때만 내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 정보를 내는 건 언제하고 언제만 가져와라.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언제? 빨리 외치세요.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로 한정한다요. 이거 왜 안 내요? 그럼 지금 승소한 권리자 내요, 안 내요? 안 낸다요. 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아니니까 이거만 내는 거예요.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외우면 답이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자, 언제하고 언제만 가져오라고요?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니까 1번에 승소한 권리자 제출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매매 이야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할 등기필 정보는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 등기필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았죠? 본등기 할 때는 누구 거 냈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등기 정보 가져와라. 소유권자 거 가져와라. 소유권자 거죠? 아니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모르면은. 자,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소유권자가 있고 가등기권자가 있더라. 소유권자 등기필 정보 있어요? 가등기도 등기필 정보 있어요? 가지고 같이 갖고 있다가 둘이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가등기권자가 취득하죠? 본등기 할 때 얘는 등기 권리자 입장, 얘는 등기 의무자 입장. 이때 내야 될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내는 게 등기필 정보니까 소유권 이걸 내는 거지 가등기 정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등기 정보 언제 사용할까요, 이거?
가등기 정보 사용하는 경우는 가등기를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이때 가등기 필정보를 내는 거예요. 가등기 이전 등기할 때도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이때 내는 게 가등기 필정보인 거지 본등기 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본등기 할 때는 소유권자 의무자는 소유권 등기 정보를 내는 거지 가등기 정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경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출할 필요 없다.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두 개 외워야 돼요. 언제랑 언제만 낸대요?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건 딱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4번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토지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정보 제출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5번은 위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는 제출하여야 하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출할 필요 없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34번. 아, 길다. 그죠?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토지거래 허가서 제출과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이나 일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았나요? 허가증 언제 가져오시라고 배웠어요? 그럼 기억하시네. 허가증을 내는 것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허가증을 내는 것은 계약할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렇게 이어질 때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고, 지금 나온 지문은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고 중간에 지정이 해제가 됐고 다시 지정 또 된 경우 허가증 낼까 안 낼까? 이거 안 내는 거예요.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그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고 등기할 때 지정이 해제가 된 경우 낼까 안 낼까? 이것도 안 내는 겁니다. 그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었었는데 등기할 때 허가구역 지정된 경우는 이거 낼까 안 낼까? 이것도 안 내요. 그래서 허가증은 언제만 가져와라? 계약서부터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 허가증을 내십시오라고 지난주만 했었죠? 그럼 지금 1번 점은 내요 안 내요? 중간에 한번 지정 해제됐잖아요. 그럼 제출할 필요 없다. 1번 맞는 말이고,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 그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경정 등기 신청을 할 때 관할청에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틀린 말입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등기할 때 변경, 경정할 때도 허가증을 다시 내야 돼요.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허가 대상 면적이 얼마인가요?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이니까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은 200, 공업은 600이 갑자기 급격히 휙 올라가니까 여기 외울 때는 주상공 하고 외워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주상공 하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면적 채워 넣으시는데, 그럼 만약에 200제곱미터 상업지역 토지거래 할 때는 허가증 첨부했네요. 200이라고 딱 허가 받아놓고선 등기를 2000이라고 나중에 변경시켜버리면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변경, 경정할 때 허가증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틀린 말이 되고요. 세 번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으로 개시된 경우,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계약 체결일자가 언제래요? 허가구역 지정 이 전일 경우. 그럼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허가증 내요 안 내요? 예? 안 내겠죠? 그래서 별도의 소명 자료 없이도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 이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격려한 다음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계약 체결 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때 또 나왔네 이거.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계약 체결했다네요. 그럼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란 얘기죠. 허가증 내야 안 내요? 안 내니까 허가증 제출할 필요 없다. 맞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다 면제해야 되니까.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요? 쭉만 기억하고 넘어가. 틀리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할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해될 때 허가증이 들어가는 것이 한 번에 중간에 끊어진다거나 각기표 들어가면 허가증 안 내는 거예요. 이것만 자꾸 들어가시면 지금 문제의 세 지분을 잡아냈잖아요. 그냥. 괜히 일단 막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시험도 이거 잘 냈어. 이거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허가 바꿔맞고가 가르마가 타질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 등기 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탁자가 수혜인일 경우 합의로 기재해야 한다. 수탁자 수혜인일 경우 소유권은 합의다. 맞고요. 두 번째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의 등기만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만?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의 등기만 동시에 가는 거지 나머지 구분 건물에 소유권 보존이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혹시 앞집 아저씨 이름 알아요? 앞집 아저씨 이름? 모르죠? 그 사람 보존 등기 어떻게 하려고? 보존 등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표지보다 똑같은 거니까 표시 등기만 동시에 간다. 이게 해서 고쳐야 됩니다. 어떤 것만 동시에 들어간다고요? 표시의 등기지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닙니다.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과 그 등기 목적이 동일한 때 하나여 동일한 신청 정보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4번이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탁 등기 신청서 몇 장이에요? 한 장. 환매 등기는 2장씩 내려서 아주 환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 5번은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 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36번 등기 신청서에 기재하는 등기 원인 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가기 전에 그럼 등기 원인 일자 기재할 때 요거는 외우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등기 원인 일자의 경우는 기본 취지예요. 기본 틀인데 법률 행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둘로 나눠서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의 경우 법률 행위는 다 계약 일자예요. 그럼 매매일 때는 언제 적어라? 매매 계약일, 교환 계약일, 증여 계약일 다 계약 일자를 적는 게 원인 일자 되는 것이고 법률 규정의 경우는 물권 변동이 발생한 날짜가 원인 일자로 되는 겁니다. 상속받았대요. 주인 언제 바뀌어요? 상속 개시일. 그 날짜 원인 일자 되는 것이고 경매는 대금 완납일. 이해갔죠? 수용은 수용 개시를 적는 겁니다. 그럼 시효취득은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 취득하네요. 그럼 이 취득한 날짜 효과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점유 개시일로 소급하니까 점유 개시일자가 원일자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볼 것이 1번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매매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을 등기 원인 일자로 기재해야 하는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매매 계획일자가 되겠죠. 법률행위니까. 두 번째, 조건이 붙은 유종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을 등기 원인 일자로 기재해야 한다. 조건은 조건, 성취 일자. 2번이 답이고. 세 번째,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신청서의 접수일을 등기 원인 일자로 기재해야 한다. 진정 명의회복 등의 원인만 진정 명의회복 기재할 뿐 날짜 기재하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네 번째가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 일자 표시가 없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의 확정 일자를 등기 원인 일자로 기재해야 한다. 아까 판결의 확정 일자가 아니라 판결 땡땡땡 판결 땡땡땡 선고일자. 아유 판사가 땡땡땡 뚫긴 날이 언제예요? 판결 선고 내린 날짜라고 아까 분명히 떠들었었는데 그래서 문제 한 장 넘기면서 까먹으면 어떡하지? 자, 판결 언제라고요? 판결 선고일자예요. 선고일자 날짜가. 그 다음에 5번이 상속등기 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 원인일자는 분할협의일이다. 분할협의일자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맞는 것은 그나마 2번밖에 없어요. 큰 틀 잡으세요. 법률행위 언제 기재하시고 자꾸 외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계약일자, 법률 규정은 물권 변동 발생한 날짜 기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갑 토지에 을 토지를 합병하여 하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다음 중 하필 등기가 가능한 것은 1번 갑 토지는 2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을 토지는 3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인, 3인은 지분이 다르니까 합병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모두 가압류 등기가 있고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는 요 세 개가 동일한 것은 뭐만 대상이더라? 저당 건만 대상이지 압류나 가압류는 대상이 아니니까 이번 동일하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갑토지와 을토지에 모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고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 이건 합병할 수 있겠네요. 이게 창설적 공동 저당 합병이 가능한 것이고 4번의 경우는 갑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피담보 채권에 의해 을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이건 합병할 수가 없죠. 추가적은. 그 다음에 5번이 갑토지와 을토지에 모두 가등기가 있고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서로 동일한 경우도 이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요 세 개가 동일한 것은 뭐만 대상? 저당권만이에요. 뭐 가등기니 가압류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8번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만 등기사무가 계속되느냐 정지하느냐 물어보는 것인데 등기사무는 계속함으로 정지되는 효력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의한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인만 잡아놓으세요. 누구만이요? 등기신청인만 가능해요. 예외규정이 있는데 예외규정 버리세요. 그냥. 등기신청은 이의신청 누구만 하더라? 등기신청인만 잡아놓으세요. 그래 답이 빨리 나와요. 누구만 한다고요? 등기신청인만. 그럼 2번 질문은 누구만 해야 되는 거?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만 해야 되니까 신청해야 되니까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의신청 누구만 한다고요? 신청인만 잡아는 답이 빨리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상속등기에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 상속등기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등기신청인이 아니면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풀어야 답이 빨리 떨어져요. 제3자가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들으시면 헷갈려서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버리시라고.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누구만 한다고요? 신청인만 딱 잡아내면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4번에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에 보게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 맞는 말인데 또 그림 그리면 되겠죠. 이 집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갑이란 자가 있고 을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팔아버린 경우는 저당권을 병한테 이전 등기해 줘야겠네요.
저당권 팔았으니까.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 요 등기 신청인이 누구예요? 저당권자하고 양수인 둘이서 이렇게 둘이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 신청을? 맞죠? 그럼 저당권 설정자 등기 신청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의 신청할 수 없다고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하니까? 신청인만 하니까. 그래 답이 빨리 나와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누구랑 누구랑 신청해라. 자꾸 외쳐야 돼요. 저당권자하고 양수인만 둘이 신청하다 보니까 설정자 등기 신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지 못한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딱 좋으니까 이의 신청은 누구만 해라. 등기 신청인만 해라. 그게 빨리 가는 요령이에요. 지름길이 그거 하나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5번이 등기관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맞았습니다. 이의 신청은 어떠할까요? 이의 신청하는 것은 관할 지방법원이에요. 하지만 신청서 내는 건 등기소란 얘기예요. 달라요. 서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9번 다음은 집합건물에 있어 대지권 변경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 강의실이 아파트 대지인데 요만큼의 나대지를 사서 대지에 편입시켜버립니다. 규약대지 들어온 경우에 지분 바뀌어 나 혼자 바뀌는 게 다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럼 1인이 전원을 위해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맞고. 두 번째, 구분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관리의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되는 갑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 맞는 말이고. 세 번째,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분리처분은 금지되며 대지권 기재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경매, 기입 등기도 기재할 수 없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대지권 등기된 후부터 분리처분은 금지되는 건 맞지만 대지권 전에 들어온 저당권자 경매 실행 얼마든지 가능해요. 선순위니까.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됩니다. 분리처분 금지는 대지권 등기는 후부터 금지지 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3번은 틀린 말이고요. 4번이 대지권을 등기를 한 경우 건물에 관하여만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 분리처분 금지다 보니까 사용 수익 가능하므로 건물만 전세권 등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맞고요. 5번이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분리처분 금지다 보니까 저당권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처분이 금지라는 얘기는 사용 수익만 가능하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대지권 등기된 후부터는 분리처분 금지죠. 토지와 건물, 아파트 토지 건물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의 기능 중에서 무엇만 금지? 분리, 처분만 금지. 그럼 분리해 사용 수익할 수는 있으니까 토지만 건물만 전세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것은 그럼 토지만 건물만 지상권 등기 할 수 있어요? 토지만? 네. 토지만 지역권 등기. 네. 토지만 임차권 등기. 예, 그럼 토지만 가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럼 토지만 압류할 수. 토지만 압류할 수. 압류가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만 가압류. 안 되는 겁니다. 토지만 가등기. 안 되는 거예요, 다. 뭐만 가능하대요? 사용 수익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토지만 건물만 분리처분할 수 없다죠? 그럼 소유권이 있는 자 입장에서는 사용 수익 처분 중 분리 처분만 금지란 얘기예요. 그럼 뭐는 가능하다? 사용 수익만. 그럼 이제 대지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할 수 있다 없다 기능은 4번 지문처럼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은 등기할 수가 있지만 5번은 저당권 사용 수익하는 권리 아니잖아요. 못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틀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0번인데 다음 중 환매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는 물어봤습니다. 직권 말소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죠. 답은 1번이 답이네.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환매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요거만 직권 말소입니다. 그럼 밑에 나온 거 환매특약 해제, 환매기한 경과, 환매특약 무효, 환매특약 취소 네 가지 나도 어떻게 말소할까?
공동일까요? 단독일까요? 괜찮아. 우리끼리 되면 하나, 둘, 셋. 공동입니다. 공동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설 보고 알았대. 그러지 말고 공동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공동으로 들어온 게 말써도 공동이 원칙이니까. 아시겠나요? 그 네 개를 문제를 낼까? 하나를 답을 만들까? 하나 만들자, 하나. 행사한 경우만 직권 말소 고안을 외워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고, 설마 다 맞힌 분은 안 계실 거고, 틀린 부분은 다시 책 찾아서 다시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